빅뱅 138억 년 전 에너지 덩어리였던 이 우주에 기본 입자가 등장을 하고 이거를 쿼크와 전자라 부르고 그 기본 입자들 중에 쿼크가 만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1대1이었던 게 7대1로 바뀌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고 괄호 열고 닫고 원자핵 생성이라고 해도 되죠. 이때 만들어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은 개수가 12대1이었고 질량은 3대1이었고 최종적으로 원자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탈출하게 된 빛이 현재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이 되고 있다. 지금 내가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을 막 했잖아. 실제로 내신 시험 보면 깜짝 놀랄걸? 이렇게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간략하게 나와서 깜짝 놀랄 거야. 맨날 나오는 거 이거 나와. 여기 나오고 이 순서 물어보는 거 나오고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거 나오고 그리고 이때 처음에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가 38만 년 그리고 이때 온도가 3000켈빈 지금은 3켈빈으로 파장이 점점점 길어졌다.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등방성 모든 방향에서 발견이 되고 세기가 비슷하다 균등성이다. 이게 다야. 이게 별거 없어. 근데 아까 이제 요거는 이 증거에 대한 이야기는 끝냈잖아. 관측한 게 윌슨과 펜지어스라고. 이 이야기는 끝났어. 윌슨과 펜지어스 이야기는 끝났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데 요 얘기를 할 겁니다. 스펙트럼 이야기를 했지. 해보겠습니다. 스펙트럼은 이런 거지. 빛이 빛이 징 하고 오는데 어떤 분광기를 그 빛을 통과시켜 봤더니 여기에 분광기에서 빛이 쪼개져서 나오는 거야. 파장에 따라 빛이 쪼개져서 관측되는 것, 이게 스펙트럼이죠. 근데 그 스펙트럼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 쭈루룩 다 붙어서 나오는 연속, 중간중간에 끊겨서 나오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빛이 밝은 선으로 나오는 거고 하나는 검은 선으로 나오는 거야. 연속 스펙트럼은 그냥 밝아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어요. 왜입니까? 보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온의 별 아니면 고온의 물체에서 이런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죠. 고온의 별 그럼 누구 있어? 제일 가까운 친구 태양. 그럼 뜨거운 물체 백열등. 태양을 봐도 연속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고 빨주노초 파남보 백열등을 스펙트럼으로 봐도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형광등이 나오면 아닙니다. 형광등도 왠지 등이고 흰색빛 같으니까 왠지 모르게 연속 스펙트럼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든다고. 아니에요. 아닌 이유는 나중에 공부합시다. 어쨌든 아니라는 게 중요하니까 결론만 이렇게 딱 집어넣고 넘어갈게. 그럼 방출과 흡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 배경에 밝은 선이 띄엄띄엄 그려져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흡수선은 반대로 밝은 배경에
검은 선으로 그어져 있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 밝은 배경이라는 말은 연속 스펙트럼을 배경으로 했다는 걸 뜻합니다. 연속 스펙트럼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검은 선이 띠용띠용띠용 나타나 있는 거야. 왜일까? 왜? Why? 우리가 이제 화학 1을 했던 물리 1을 했던 선행을 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는 아무 데서나 다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곳, 특정한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 무슨 위치 에너지처럼 특정한 위치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위치 에너지 못 가진다. 전자는 이런 계단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전자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가능하죠. 여기서도 가능합니다만 이곳에 두면 존재를 못해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가질 수 있다. 그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불러요. 에너지 준위. 왠지 위가 뭐 같아? 위치 에너지 같이. 위치 에너지 위에요. 기준이 되는 위치 에너지. 어쨌든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되고 아래쪽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작아. 높이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커. 그 아래쪽에 있을 때 낮은 에너지 준위, 저 위에 있으면 높은 에너지 준위라고 쓰면 되겠지. 높이 있으면 높은 에너지 준위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야, 내가 여기 있는 공을 이 위로 올리려고.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지. 위치 에너지를 내가 높이려면 내가 무슨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 운동 에너지를 넣어줘야 그게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 그치? 내가 얘한테 운동 에너지를 줘야 위치 에너지로 바뀌지. 내가 아무것도 어떤 에너지도 안 줬는데 얘가 어떻게 위치 에너지가 되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럼 이 위에 있는 위치 에너지 떨어지면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전자를 위로 올리고 싶으면 내가 얘한테 운동 에너지 같은 걸 넣어주면 되거든. 근데 야, 뭔 수로 운동 에너지를 넣어주냐? 우리는 운동 대신에 빛에너지를 넣어주면 돼요. 빛에너지를 먹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빛에너지를 먹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빛에너지를 먹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흡수할 수 있는 게 세 종류 흡수할 수 있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그렇지? 만약에 이 값을 2라고 하고 5라고 하고 7이라고 하면 얘네한테 1, 2, 3, 4, 5, 6, 7, 8, 9, 10이 다 들어있는 빛을 쫙 던져주면 1은 얘네들한테 아무 일도 못합니다. 2는 여기 있는 전자를 올려보낼 수 있지. 2는 여기서 먹혀서 사라질 거야. 3, 4 통과. 5는 가다가 얘한테 먹혀서 올라가는 데 쓰이고 저 뒤에서 발견이 안 되는 거야. 6 그냥 지나가겠지. 7 얘한테 먹혀서 사라질 거야. 8, 9, 10은 도착.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을 쐈는데 2, 5, 7이 먹혀서 나타나지 않는 거.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그럼 방출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전자들이 얘가 이만큼 떨어지면서 2방출, 이만큼 떨어지면서 5방출, 이렇게 떨어지면서 7방출. 그러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빛에너지로 이제 방출이 되는 거지. 2, 5, 7 이런 식으로 방출한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방출할 수밖에 없다. 왜?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게 모든 에너지 구역을 꽉 채워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갖는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 맨 아래쪽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을 때를 바닥 상태라고 부르죠. 이때를 바닥 상태. 바닥 상태가 아닌 이 위쪽은 싹 다 들뜬 상태라고 불러요. 여러분 들떠 있으면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바닥이 있으면 안정적이야 불안정해?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 지면에 내가 이렇게 서 있어. 여러분들 나를 이렇게 보세요. 별 생각이 안 들 거야. 내가 갑자기 너네들 되게 슬픈 거 하고 갑자기 올라가. 또 봐. 왜 그래? 왜 그래? 갑자기 여기 딱 서 있어.
마세요 막 이러면서. 안정적이고 불안정해. 좀 불안정하지. 들떠있는 거야 지금 내가. 슬픈 들뜨니까 슬프다. 그 애들이 얼마나 나를 불안정해 볼까. 올라가면 되게 불안정해. 올라가 있어도 내가 들어 누우면 좀 낫지? 좀 낫지? 이렇게 서 있는 뭐 이러는 거보다 아씨 모르겠다 잠 잘못 누워있으면 좀 낫지. 왜 누워있는 게 더 나아요? 내 배꼽을 질량 중심이라고 본다면 질량 중심이 내려왔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항상 모든 에너지는 높은 것보다 낮은 게 안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학 1, 2, 물리 1, 2를 하는 동안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될 거고 대학에 가면 더 많이 듣게 될 거야. 엔트로피는 증가해야 되고 엔탈피는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될 거야. 엔탈피랑 엔트로피는 달라요. 어쨌든 이 에너지는 줄어드는 쪽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두겠니? 아니 내려오세요 하니 내려오세요 하지. 공권력까지 투입해가지고 물리치료라도 해서 내려오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전자들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떨어지게 돼 있어. 떨어져. 그때마다 뭐 방출이야? 이게 방출이지. 그래서 여러분 흡수한 거 257, 방출한 거 257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만약에 방출선과 흡수선이 동일하다면 둘은 같은 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소마다 이 계단의 형태가 싹 다 달라. 원소마다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선의 위치는 서로 다 다릅니다. 해서 우리는 이 스펙트럼만 분석을 하면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분석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 첫 번째 원소의 종류 뭘 가지고 할 수 있다? 각각 그 선들의 위치와 개수 같은 것들을 따져서 이 원소가 어떤 종류인지를 알 수가 있어. 종류가 다르면 선의 위치는 무조건 다르게 돼 있어. 다 에너지 주니값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선폭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선폭. 선이 이렇게 있어도 이 선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그 물질의 함량비, 질량비, 밀도비. 보통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나와. 함량비, 밀도비, 질량비. 얼마나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지. 선폭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선의 위치는 똑같거든. 선의 위치가 똑같은 더 두꺼워. 그럼 뭔가 많은 거야. 좀 얇아. 그럼 덜 많은 거야. 비율을 알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우주를 채우고 있는 별들을 막 관측을 해. 별들을 관측을 하면 이따 배우겠지만 이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여기를 뚫고 나오지. 뚫고 나올 때 여기에서 누군가 먹어요. 이 녀석을 이루고 있는 대기성분이 먹어요. 먹은 것만큼이 흡수선으로 나타나고 나머지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이 별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대충 계산이 나오지. 흡수선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연속 스펙트럼을 내가 아까 고온의 별이라고 했지. 그럼 이제 방출 스펙트럼의 핵심 키워드 가열된 기체 성운 땄습니다. 가열이 되어버린 성운, 기체, 가스 셋 다 똑같은 거예요. 가스는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기체고요. 그리고 이 가스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성운이라고 예전에 우리 배웠었어. 3학년 2학기 마지막에. 성운은 성과물질이 모여서 만들어진 구름덩어리다. 가스덩어리다. 그래서 성운, 기체, 가스가 주변에 가열해줘. 가열해주니까 막 푹 올라가. 전에 푹 올라가. 그 상태에서 떨어지면서 방출선이 뿅뿅뿅 나오는 거야. 혹은 저걸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걸로 나와요. 기체 방전관. 기체라는 말이 들어있는 곳에 수소가 들어가도 되고 나트륨이 들어가도 되고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어떤 원소를 집어넣어도 다 돼요. 뭐 아르곤 방전관, 수소 방전관, 뭐 무슨 뭐 아까 나트륨 방전관 이런 거 나오면 싹 다 방출 스펙트럼이야. 그 특정한 물질에 대한 스펙트럼을 내놓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흡수 스펙트럼은 주로 저온의 기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온도가 낮으면 에너지 준위가 일반적으로 바닥에 있는 경우가 많아. 특히 0켈빈일 때는 바닥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맨 아래쪽부터 하나씩 채워져. 나중에 배울 거야. 전자를 어떻게 채워나가는지. 그 기본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은 아래쪽부터 채워나가거든. 그런데 아래쪽부터 채워져 있는 기체들한테 열을 그 스펙트럼을 쫙 쏘면 연속 스펙트럼이 지나가면 257은 먹어버리고 나머지 빛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중간이 비어있을 거다. 이빨 빠진 것처럼 저온의 기체까지 해서 그러면 우리 책 몇 페이지입니까? 16페이지네요. 16페이지 1번 스펙트럼. 빛이 어디를 통과할 때? 분광기를 통과할 때 뭐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띠? 파장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거. 빨간색 파남보. 파장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색의 띠고요. 스펙트럼의 종류는 연속, 흡수,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요. 보이세요? 네, 연속 스펙트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고온의 물체 동그라미 치고 백열전구도 동그라미 치고 고온의 별에도 동그라미를 치고. 고온의 별 그러면 대표적인 친구가 누굽니까? 태양.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만 동그라미 치고 그 기체는 성운이나 가스로 치환해도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 방출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건 가열된 기체죠. 왜 가열됐어? 주변에 고온의 별 같은 게 있었던 거야. 여러분 3학년 2학기 과정 맨 마지막에 방출 성운이라는 게 있거든. 방출 성운이 색깔이 아까 무슨 색깔이었어요? 빨간색이어서 장미성운 같은 거. 그게 빨간색인 이유는 주변에 어떤 별들이 그 성운을 좀 뜨겁게 가열시킨 거야. 가열되면 한 3000켈빈 정도 빛 나오거든. 그래서 나오게 된 그 빛이 붉은색이 비친 거고, 그 친구를 관찰했다면 아마 방출 스펙트럼이 나왔을 겁니다. 그 친구 이름도 방출성운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 가열된 기체, 가열된 성운, 가열된 가스 이런 거 나오면 되고, 거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건 적어놔. 기체 방전관은 따로 적어 주세요. 왼쪽에 보면 아유 나 완전 내가 완전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왼쪽에 보면 미래, 천재, 동화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안 하고 선 스펙트럼이라고 배우게 될 거야. 내용은 똑같아. 근데 방출이라고 안 배우고 선이라고 배울 거야. 그리고 비상, 금성, 은,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가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배우면 돼. 그 뭐 둘 중에 뭐가 하나도 맞아야지 뭐 그런 생각 안 해도 되고, 방출을 선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둘 다 선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교과서에 따라서 배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 종류에 따라 이 얘기 확대경 있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면 흡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면 방출. 이거는 괜찮지? 그 다음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위치, 개수, 간격, 굵기 등이 다르고요.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원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인지. 그 다음 동일한 원소라면은 이 선의 위치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에너지 준위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 별빛의 흡수를 분석을 해서 이 친구는 뭘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태양의 스펙트럼 분석 보이세요? 아까도 내가 그렸지만 태양은 에너지를 주로 중심부에서 만들어내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빠져나온 동안에 여기 대기를 통과하면서 일부 흡수가 되고요. 그래서 대기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럼 여러분 질문, 태양에서 나온 빛을 우리가 분석했다면 이건 연속 스펙트럼이야? 아니면 흡수 스펙트럼이야? 만약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태양 무슨 스펙트럼이야? 그럼 너네 뭐라고 대답할래?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태양만 내면 태양의 스펙트럼은 이러면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와요. 근데 태양의 대기란 말이 그 안에 같이 묶여 있으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태양이라는 말을 또 중요한데 태양 옆에 대기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태양 옆에 아무것도 없으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대답하세요. 태양 옆에 대기 관련된 무엇인가가 단어가 적혀 있는 게 있으면 흡수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우주 원소 분포. 아까 다 얘기했던 거야. 어떻게 수소 헬륨이라는 걸 알았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천체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알았다. 그랬더니 몇 대 몇이 나왔다? 3대 1이 나왔다 이거죠? 3대 1이 나왔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주의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빅뱅 후 약 3분이 지났을 때 그때 당시 우주의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렸게? 이 문제가 실제로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수소와 헬륨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는 편입니다. 뒤에 수소 원자인지 원자 핵인지에 대해서는 잘 집중을 안 하는 편이야.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비율이 3대 1입니다. 이때는 원자가 없었어. 원자는 3분이 지났을 때는 없었고 38만 년 이후에 있는 거야. 그래서 현재 우주에 있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그러면 맞아. 근데 우주가 만들어지고 3분이 지났을 때 당시 우주에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3대 1의 비율로 있었다 그러면 구분할 수 있겠지? 여러분 굉장히 치사하게 낼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게 그냥 알아야 될 건 다 알고 있어요. 가끔 그런 질문에 아 선생님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냥 알고 있는 게 좋아. 그냥 이것저것 다 알고 있는 게 제일 좋아. 내가 통합과학 시험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와, 내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걸 느껴. 별의별 걸 다 내고. 근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저는 과학이라는 걸 가르친 지가 그러니까 난 중학교 나왔을 거 아니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중학교 나왔습니다. 놀라십니다. 뭐 제가 어떻게 생각길래 그러시는지. 고등학교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물리학과를 나와버렸어요. 그럼 제가 뭐 아는 게 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너무 옛날 얘기 같지만 저는 6차 교육과정 7차? 8차? 해가지고 온갖 교육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동안 중고등학생들이 뭘 배웠는지 다 알아. 약 한 30년을 애들이 뭘 배웠는지 다 안다고 내가 실제로 배우기도 했었고 아는 게 너무 많잖아. 통합과학 문제를 정말 그런 수준으로 야 이거를 문제를 내는 것도 나는 알지 나는 아는데 아니 이건 옛날에 배웠던 거잖아 싶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 말을 그래서 수업 중에 절대 잘 안 돼. 학교 선생님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업 중에 잘 알아들어야 돼.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겁니다. 학원에서 따로 공부하는 거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거고 학교 수업은 시험을 직접 치르는데 직접적인 가장 큰 영향을 주실 거예요. 절대 학교 졸지 마세요. 학원에서 차라리 졸아. 학교 절대 졸지 마. 나한테 와서 다 알려줘야 돼. 만약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수업을 나한테 듣는다. 그럼 선생님 오늘 학교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꼼꼼하게 다 알려줘야 돼. 그래서 그런 걸 꼼꼼하게 다 알려준 친구들의 어떤 학교는 정말 그때 기가 막히게 나한테 배운 애들이 한 8명인가 그 학교를 다녔었는데 걔네들이 대부분 다 갑자기 성적이 막 이만큼 올라가지고 막 2등급, 4등급이었던 애 2등급, 3등급, 1등급 엄청 많이 났었어. 그때 나한테 미친 듯이 알려줬어. 그리고 나서 애들이 이제 자만에 빠지기 시작하지. 나도 과학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 막 2등급이에요? 이러고 다니니까 학교 수업은 대충. 그래서 학교에서 뭐 배웠니? 글쎄요. 전 2등급인데요? 뭐 이러고. 그리고 기말에 망했어. 그렇지만 너네. 그러니까 우리는 들뜬 상태 안 됩니다. 들떠 있으면 제가 방출시킬 거예요. 바닥 상태로 다니세요. 계속 바닥 상태로 다니다가 학교 가서 흡수. 하고 나서 방출. 학교 가서 흡수. 방출. 그렇게 해서 계속 좋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럼 우리 요 이야기는 다 된 거고 18페이지에 개념 확인 문제 빨리 하고 나 2단원 넘어가야 돼. 빛이 파장에 따라 나뉘어져 나타나는 색의 빛 스펙트럼. 그 다음 2번 고온의 물체가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이지. 그 다음 저온의 기체 동그라미 저온의 기체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 4번에 들어갈 말은 가열된 기체지. 가열된 기체 방출 스펙트럼. 그 다음 5번에 들어갈 말 전자가 낮은 곳에 있다가 높은 곳으로 갔대. 올라갔지.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 6번에 들어갈 말 흡수선을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를 해보면 구성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고요. 선폭을 비교하면 원소의 질량비, 함량비, 밀도비 등을 알아낼 수가 있다. 자, 8번은 그래서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여러분 여기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교를 했잖아. 그럼 얘는 원자 물어보는 거게? 원자 핵 물어보는 거게? 하나가 더 있지 사실. 원자 말고 하나 더 있어. 조조 유비. 너네 삼국지 모르나? 삼국지 아는 사람 손. 여기 손 꽤 많이 안 해. 그럼 알겠네. 몰라? 원술형. 원소. 이건 원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라는 원소와 헬륨이라는 원소의 비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원자핵이라는 말이 뒤에 안 붙어 있으면 원소의 비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때는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거를 괜히 이거 원자인가? 원자핵인가? 이렇게 막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원소구나. 편하게 해도 돼. 종류만 물어본 거니까. 자, 1번부터 6번까지 시작. 2분 안에 해결해 주시고요. 좀 더운 것 같아서 에어컨을 틀겠습니다. 혹시 나는 반대한다 손. 난 에어컨 반대합니다 손. 1명, 2명, 3명. 큰일 났네. 방법이 없나? 더운 데 있어. 난 시원한 거 좀. 어쩔 수 없어. 난 더우면 수업 못해. 선풍기 있으면 안 돼요? 선풍기 어딨어? 해드릴까요? 동영상에 찍히고 있잖아. 선풍기로 쓰면 이게 갑자기 나 언론에 내 얼굴 막 나오는데 학원에서 선풍기를 개최한 학생들의 노동력을 발췌했다. 내 얼굴 나오고 댓글 달리겠지. 댓글 너무 무서워. 싫어. 동환업도 인터뷰할 거 아니야. 울면서. 자,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은 매주 보내드립니다. 거의 대부분 보내드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핸드폰 번호를 학생 핸드폰 번호가 없는 친구가 문지상, 허서영 두 친구는 여기
학생 핸드폰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가 아마 부모님 핸드폰으로 같이 보내드리게 될 것 같아. 이따가 내려가면서 2층에 저거 학생 핸드폰 번호 입력해달라고 하고 가세요. 이따 갈 때. 자, 시간이 다 됐다. 1번. 기억은 연속 스펙트럼은 다. 흡수 스펙트럼 니은은 나. 방출 스펙트럼 디귿은 가. 그 다음 2번에 1번. 고온의 광원 연속 스펙트럼 다. 저온의 성운을 통과한다고 흡수니까 나. 주변에 가열된 성운이 방출하는 거는 방출 스펙트럼 가. 그래서 1번과 2번을 다 맞은 사람 손. 오, 굿. 그 다음 3번. 알 수 있는 거 원소 종류랑 질량비 두 개 알아요? 니은, 디귿. 4번에 1번. 스펙트럼에서 수소기체가 만드는 방출선과 흡수는 같겠지. 종류가 똑같으니까. 동그라미. 네. X. 같아야 된다. X. 종류에 따라 방출선은 달라야 됩니다. X.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자, 5번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랑 똑같이 A는 D, B는 E. 그 다음 6번에 1번 수소 전역에 분포하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 알아냈다. 동그라미. 그 다음 2번 수소 전역에 분포하는 원소 중에서 헬륨이 74%가 아니라 수소가 74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죠. 자, 여기까지 다 맞는 사람 손. 와! 우후! 와! 자, 이제 26페이지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원래 오늘의 내 목표는 어디까지였냐면 블랙홀, 중성자별 거기까지 끝내는 게 목표인데 어제는 성공을 했거든? 근데 아까 이 수업 전 수업에서는 성공을 못했어. 30분 딱 남았어. 어제도 30분 남았었고 아까도 30분 남았어. 30분 남았어. 성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주 초기에 방금 배운 우주 초기, 야 사실 138억 년인데 그 중에 38만 년은 진짜 초기 아니야? 그치? 하루로 따지면 1초도 안 될 거 아니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원소가 수소와 헬륨인데 얘네가 3대 1이고요. 심지어 전체 우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100% 중에 74가 얘야. 24는 얘고 나머지 2%만 기타 등등이잖아. 전국 1등, 전 세계 1등이지. 그잖아. 전국 1등. 그런 개념이죠. 근데 우리 지구에 제일 많은 게 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산소입니다. 지구는 큰 덩어리를 말하는 거고 지각은 지구의 껍데기를 말하는 거야. 지각에 제일 많은 건 산소고 그 다음으로 많은 건 규소야. 사람, 생물, 생명체들 이 생물체들한테 제일 많은 건 산소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탄소야. 뭔가 좀 이상하잖아. 왜냐하면 우주에 제일 많은 거는 얘가 압도적으로 수소형 헬륨이 98%인데 그런데 왜 그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지구의 여러 중요한 친구들은 왜 1등이 수소가 아닐까? 수소가 아닌 건 그래. 그럼 1등이 헬륨이라도 되는 거 아니면 상위권 하나라도 있든가. 그것도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우주 초기에 만들어지지 않은 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이 지구에.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배우게 될 거고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될 거야. 우주 초기에는 여러분들 만약 우주에 나가게 되면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1세제곱센티미터만큼의 큐빅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안에는 무조건 하나가 들어있어. 수소 원자가. 그러니까 그만큼 수소 원자는 흔한 겁니다. 그렇게 흔한 수소 원자가 우주 어디에나 있잖아.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에도 무조건 누가 있어? 수소랑 헬륨. 그래서 얘네들을 성간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성간물질은 이런 친구들이야. 수소, 헬륨 아니면 먼지 같은 것들. 그 성간물질들이 모여가지고 가스 덩어리 같은 게 돼요.
그 가스 덩어리 중에서도 아까 우리 공부했지만 밀도가 좀 더 큰 부분이 있었지. 밀도가 약간 큰 부분이 있어. 밀도가 조금 큰 영역의 어떤 친구들은 더 많은 중력 때문에 천천히 뭉쳐질 거야. 뭘 받아서? 중력을 받아서. 뭐 된다고? 수축될 거야. 이걸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한번 해보자. 여러분, 중력 수축 에너지 그러면 뭔가 되게 대단한 느낌이 들거나 좀 낯설잖아. 사실 단순해. 얘 왜 떨어져? 중력. 중력 때문에 떨어져. 얘네가 왜 수축해? 중력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건 위치 에너지가 뭐 되고 있는 중이야? 감소되고 있는 중이지. 그럼 일단 무슨 에너지로 먼저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먼저 바뀌어. 근데 이렇게 됐잖아. 운동 에너지가 0 됐지. 왜? 뭘로 바뀐 거야? 쿵! 쿵!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어? 소리? 열? 이런 걸로 바뀐 거겠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수축되면서 위치 에너지가 점점 뭘로 바뀌는 중이게? 열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중이야. 이 열 에너지로 점점점 바뀌니까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아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지. 3학년 2학기 마지막 과정에서 배운 거 빨주노 황백 백 청백 청 기억나? 온도에 따라서 별의 색깔은 다르다. 온도가 높아지다가 한 3000 켈빈 가량이 되면 빨간색부터 징 나오기 시작해서 6000 켈빈 정도가 되면 노란색이 되거든. 그럼 얘도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 결국 빛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빛이 나오니까 내 눈에 얘가 뭐처럼 보이겠어? 별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가 별은 별인데 진짜 별은 아니니까 너한테는 원시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줄게. 넌 아직 진짜는 아니야. 하지만 별처럼 보이니까 별이라는 이름을 붙이되 원시적인 별이야. 원시별. 이게 온도가 점점 높아질 거야. 얘는 지금 대부분 어떤 원소들을 갖고 있을 거냐면 수소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가스 덩어리거든. 그래가 뭉치면 바깥쪽이 더 온도가 빨리 높아져? 안쪽이 온도가 빨리 높아져? 안쪽으로 뭉쳐져. 그래서 안쪽 온도가 중심부는 온도가 높아지다가 결국 1000만 켈빈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생겨버려. 아까 우리 한번 줄 쳤던 거 기억나? 헬륨보다 무거워지는 게 못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온도가 낮아지기만 할 뿐 높아지지 않아서 그렇다며. 여러분, 다시 온도가 높아지는 영역이 생긴 겁니다. 여기 있는 애들 대부분은 수소예요. 그럼 수소들끼리 쿵쿵쿵쿵쿵 수소 핵융합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수소의 핵이 융합을 해서 헬륨이 또 돼요. 아까 수소에 있는 양성자들이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헬륨이 원적이 됐던 것처럼 이 중심부에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1000만 켈빈 이상으로 도달했기 때문에 저 숫자를 꼭 외워야 됩니다. 몇 켈빈? 1000만 켈빈. 그럼 1000만 켈빈이 되면 뭐가 가능? 수소 핵 융합이 가능하다. 보통 우리가 수소 핵 융합을 쓸 때 이렇게 써.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1개의 헬륨 원자 핵이 됐다고 이렇게 써. 자, 이제 내가 숫자 옆에다가 1, 11, 2, 4 이렇게 쓰면 뭔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좀 원자 핵이야. 원자가 아니고 원자 핵이 수소 원자 핵 4개가 헬륨 원자 핵 하나를 만들었다. 그런데 뭐 어쩌다 보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었네. 이 과정은 지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베타 분계라고 그러는데 뭐 몰라도 돼. 중요한 건 4개가 4개로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야. 4개가 4개야. 근데 웃긴 게 이거 1개, 2개, 3개, 4개가 있어. 1개당 질량 1이야. 그럼 4개는 질량이 얼마 돼야 돼? 4. 근데 이걸 꾹 뭉쳤더니 갑자기 3.98이 나온 거야.
뭐야? 하고 다시 분리시켰어. 그랬더니 11114야. 다행이다. 꼭 뭉쳤어. 쟀어. 3.98 나오는 거야. 뭐야? 다시 쪼갰어. 뭐지? 1111이 나오는 거야. 뭉치면 질량이 줄어. 해체하면 질량이 4야. 얘네들을 뭉쳐버리면 질량이 살짝 줄어듭니다. 그 줄어드는 질량은 뭘로 바뀐 거다? 아까 얘기했던 E는 MC 제곱 에너지로 바뀐 거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때마다 질량 일부의 결손이 일어나. 그걸 질량 결손이라고 부릅니다. 핵융합이 일어나면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일어난 질량 결손은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뀐다. 그 에너지가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부르거나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수소 핵융합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가 나중에 우리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려면 몇 켈빈 이상이 돼야 된다?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온도에 도달하면 수소 핵은 서로 융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는 이렇게 공부하길 바래. 수소 핵이 융합하는 겁니다. 헬륨 핵융합은 헬륨이 만들어진 거야. 헬륨끼리 핵융합을 해서 다른 게 만들어진 거야. 다른 게 만들어진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수소 핵끼리 융합해서 얘는 헬륨을 만드는 겁니다. 헬륨 원자핵 형성.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난 이대부고를 갈 생각이 있다면 손들어봐. 이대부고 한 명. 이대부고에서는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안 해주시고 작년이랑 올해 연속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어. 그냥 참고해. 이 두 개가 만난다. 이거 원래 물리원 할 때 배우는 거야. 양성자 두 개, 그러니까 수소 원자 두 개가 만나서 중수소 원자핵이 되고, 중수소 원자핵에 양성자가 들어와서 헬륨3가 되고, 그 과정이 한 번 더 반복돼 가지고 양성자 두 개가 충돌해서 중수소 원자핵을 만들고, 중수소 원자핵에 양성자가 와가지고 헬륨3가 되고, 그 헬륨3끼리 충돌을 해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수소 원자핵 두 개는 다시 방출된다라는 식으로 배울 거야. 근데 이게 사실 맞아. 이게 맞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잖아. 6개의 수소 원자핵이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고, 두 개는 빠져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개 지우고 두 개 지워가지고 4로 단위화시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충분한데,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면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한번 더 언급해 주시면 돼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등등.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이름, 주, 계열, 성. 이게 진짜 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선가 별을 보게 된다면 그 별들은 다 주기율성. 주기율성은 뭐라는 거다?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는 것만 별이라고 불러. 얘만 주기율성이라고 불러. 별은 1. 별의 수명이 예를 들어서 100억 년이잖아? 그럼 98억 년 정도는 주기율성으로 살아. 그러니까 별 수명 대부분 뭘로 보낸다? 주기율성으로 보낸다. 그래서 이름이 메인이야. 메인 시리즈야. 얘네가 제일 많아.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간기, 정기, 중기, 후기, 말기 배웠나요? 배웠어요? 간전, 중, 후, 말? 배웠어? 오케이. 이걸 배웠다면, 배운 학교는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배웠어요? 간전, 중, 후, 말 중에 누가 가장 많이 관찰해야 돼? 간기. 왜? 가장 긴 시기라서. 우리가 우주를 볼 때 똑같지? 우주를 봤을 때 가장 긴 수명을 사는 게 누구야?
그러니까 전체 수명 중에 가장 긴 시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 주기였어. 누가 제일 많이 관측돼요? 주기였어. 메인 시리즈야.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주기활성으로 살지만 질량이 크면 중력 수축이라는 게 많이 될 거야. 그럼 중심부 온도가 엄청 높아지겠지. 중심부 온도가 엄청 높아지면 핵융합을 엄청 빨리 소모해버리겠지. 그러니까 수명이 높은 편이겠어, 낮은 편이겠어? 질량이 크면 수명이 오히려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기 소식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소식한다. 보통 소식하면 오래 살더라고. 소식하면 오래 살고 대식가 바이바이. 혹시 대식가예요? 저 여기 좀 많이 먹긴 하는데. 우리 미리 인사할까?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여러분 제 코너에 갑자기 사라진다면 질량이 많더니 수명이 그렇게 되셨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주결성 이 녀석은 별의 크기가 안 변해. 별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별의 크기가 그대로 있고, 아까 원시별은 쪼그라들기만 하잖아. 쪼그라들는데 얘도 쪼그라들려고 하고 있을 텐데 수소 핵융합이 터졌다며. 그럼 터지면서 밖으로 밀겠니? 아니면 안으로 당기겠니? 밖으로 밀 거 아니야. 어디서 어디로 밀어? 안에서 밖으로 밀지. 그럼 미니까 압력인데 안에서 미니까 외부 압력이야, 내부 압력? 내부 압력이야. 그래서 이 이름을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에서 민다. 그래서 내부 압력입니다. 안에서 미니까 내부 압력이야.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건 뭐고요? 중력이고. 그런데 이 두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된 거게? 같아져 버린 거지. 그래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주기활성은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태양을 보면 알잖아. 태양 크기가 유지가 돼. 왜?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진 상태인 거야. 그런데 우리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변해버린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주기활성은 끝난 거야. 주기활성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는 동안만 주기활성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그 단계가 끝나잖아?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경우에는 이제 중심부에 뭐밖에 없어? 헬륨밖에 없어. 내가 아까 이 주변부는 비워뒀지만 이 주변부는 아직 1000만 켈빈이 안 됐기 때문에 수소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주변에 수소가 그대로 남아있어. 1000만이 안 됐으니까. 그럼 이제 헬륨이 돼버렸고 내부 압력은 없어졌을 거고 중력만 받으니까 쪼그라들 거 아니야. 또 쪼그라들어. 뭐 중력 하면 쪼그라드는 거지. 그럼 다시 온도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겠지. 중심부의 온도는 점점 어떻게 돼? 높아져. 이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점 높아져. 15 켈빈 막이로. 우와! 엄청 높지. 우리 책에는 1억 켈빈 나와 있나? 우리 책에는 1억 켈빈 나와 있어요? 15 켈빈 나와 있어요? 우리 책대로 보자. 우리 책대로 1억 켈빈으로 보자. 1억 켈빈만큼 높아지면 벌써 주변은 1억 켈빈의 영향을 받아서 1000만 켈빈 가까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야, 됐겠지. 아니, 내가 1억 켈빈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얘는 1000만 될 거 아니야. 뭐 말이지 얘가? 내가 1억 켈빈인데 1000만은 되겠지. 그래 주변에 있었던 수소들이 갑자기 핵융합을 해요. 수소 핵융합. 그럼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겠어? 내부 압력이 생겨서 갑자기 바깥쪽으로 팽창을 해. 그러니까 바깥쪽은 중력이 약하다고 감싸고 있는 애들이 약하니까. 근데 내부 압력은 좀 셀 거 아니야. 그래서 바깥쪽은 갑자기 팽창을 해. 팽창을 하면 온도가, 표면 온도가
구름 만들어질 때 떨어지잖아. 팽창에 떨어져. 온도가 떨어지면 빨주노, 황백, 백, 청백, 청에서 노란색이었던 우리 태양은 온도가 주, 빨 이런 식으로 떨어져. 빨간색이 더 커지. 별은 커지고. 이걸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중심부는 1억 켈빈에 도달하는 순간 이제 헬륨 핵융합을 합니다. 헬륨들이 융합을 해. 그래서 산소를 만듭니다. 아쉽게도 여기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질량이 충분히 크면 중력이 충분히 커져서 온도를 더 높일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가 안 되니까 딱 탄소랑 산소까지만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헬륨은 탄소와 산소까지 딱 만들고 결국 층상 구조가 가운데는 탄소와 산소, 그 다음에는 헬륨, 마지막 층은 수소. 이렇게 남은 채로 더 이상 핵융합은 못하거든. 그럼 쪼그라들어야지. 바깥쪽은 아까 팽창하던 가닥이 있으니까 퍼져나가고 안쪽은 중력 수축 때문에 쪼그라들고 바깥쪽과 안쪽이 분리가 됩니다. 안쪽은 쪼그라들어서 작아져. 팽창하니까 표면온도가 낮아졌지. 쪼그라들면 표면온도가 높아져. 온도가 높아지니까 빨, 주, 노, 황백, 백, 백색까지 가버립니다. 백색 외성이 되어요. 주변으로 퍼져나가던 것들은 계속 퍼져나가서 여전히 주변으로 흩어져 갑니다. 행성, 별 주변의 행성처럼 나타나 있는 성입니다. 행성상 성으로 주변으로 퍼져나가요.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아까 우주에는 수소, 헬륨밖에 없는데 이제 뭐까지 공급이 됐어? 탄소, 산소까지는 공급이 돼요. 이 우주에 수소, 헬륨밖에 없었던 이 광활한 우주에 탄소,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야. 태양의 마무리는 이렇게 끝날 겁니다. 이 우주에다가 얘네들을 만들면서 끝날 거예요. 자, 순서. 원래 우주가 초기에 생성되던 시기에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다. 저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밀도 차이가 생겼다. 밀도가 높은 부분에서는 중력 수축을 받아가지고 열 에너지, 온도가 높아졌다. 뜨거워졌다. 원시별이 생겼다. 그런데 이게 중심부 온도는 점점 더 높아져서 1000만 켈빈에 도달했다. 1000만 켈빈은 뭘 위한 조건이냐? 수소 핵융합을 위한 조건이다. 수소 핵융합이 진행이 됐고 질량 결손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쭉쭉쭉쭉 수소 핵융합 에너지 내부 압력을 만듭니다.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지니까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인생 대부분, 별 수명 대부분은 이걸로 살 것이다. 그런데 중심부의 수소가 다 끝나면 핵융합을 못하니까 헬륨만 남아있었고 그 헬륨이 중력 수축 때문에 찌그러지면서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1억 켈빈 동안 가는 동안에 주변은 1000만 켈빈에 도달. 주변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돼요. 그 수소 핵융합 때문에 주변을 팽창시키. 그랬더니 별 자체는 커지기 시작하니까 표면 온도는 줄어들어. 빨간색이 되고 크기는 커졌으니까 이름이 적색거성. 근데 표면은 줄어들었지만 중심부는 계속 뭐하고 있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적색거성에 대한 문제를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고 해요. 중심부 온도는 높아진다. 이걸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면 온도는 줄어들고 중심부 온도는 점점 높아져가지고 1억 켈빈 이상이 되니까 헬륨 핵융합을 하고 그래서 뭐는 만들고 탄소랑 산소까지는 만들고 하지만 그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었다. 질량이 아주 부족해서 그리고 핵융합을 못하니까 중심은 쪼그라들어서 백색에서 주변은 퍼져나가는 그 가닥 그대로 퍼져나가서 행성상승 결국 그동안 만들어놨던 탄소, 산소까지는 우주에 공급하는데 잘 마무리가 됐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초신성. 아 이상하다. 초신성 거기까지 못 나가네. 자 여러분 숙제는요 아까 처음에 주기율 들어오고 20번까지 외우라는 거 꼭 외워오시고요. 두 번째
숙제를 25페이지까지 먼저 푸셔야 되고요. 25페이지까지는 실력업까지는 꼭 푸셔야 되고 채점까지 다 해오시고 질문할 것을 질문하시면 되고 이 다음 건 이 다음에 숙제를 내드릴게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